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수전 사령부 예하 특수전 학교에서 공중침투 방법 중 고공침투 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고공교관 상사 오상헌입니다. 고공침투란 낙하산에 의한 공중침투의 한 방법으로서 3,500피트, 약 1km 이상의 고도에서 강화하여 강화자 자신이 직접 낙하산을 개방하거나 생명줄 등의 기계적 장치에 의해 개방 후 목표 지역으로 침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목표하는 지역으로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공침투의 종류는 낙하산 개방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고고도 이탈, 저고도 개방, 할로라고 해서 높은 고도에서 항공기를 이탈하여 지면 가까이에서 낙하산을 펴는 방식으로 적의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고 은밀하게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고도 이탈, 고고도 개방, 해오라고 해서 높은 고도에서 낙하산을 개방하여 원거리 공중 이동을 통해 목표 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최대 40km 이상 활공이 가능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은밀히 침투가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공침투 과정은 세 가지 과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고공기본 과정입니다. 고공침투의 기초를 배우는 단계로 고공침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조장 과정입니다. 고공침투관 작전팀을 지휘 통제하고 안전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텐덤 과정입니다. 동반 낙하산을 이용해서 고공침투 능력은 없지만 작전에 필요한 인원, 즉 민간인들도 사실은 가능한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데리고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비행환경 적응훈련 수료 및 신체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각 과정별로 충족 강화 횟수가 필요합니다. 고공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공강화 6회 이상, 고공강화 조장 과정은 고공기본 교육 수료 후에 고공강화 16회 이상, 텐덤 과정은 고공강화 300회 이상 강화를 실시해야지만 교육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고도 환경에서의 고도의 훈련을 버티고 받을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고공침투 과정은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주차에는 낙하산 포장, 지상 자세, 모형탑, 모의고공, 조종술 등 지상교육을 실시하고 2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단계별 강화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강화 교육 첫 단계는 생명줄 강화로 평가 합격자에 한해서 다음 단계인 자유강화가 진행이 되고 자유강화는 고도 4,500피트부터 9,000피트까지 고도를 단계별로 높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마찬가지 합격자에 한해서 마지막 단계인 산소 장비, 총기, 군장을 착용하는 전술 강화까지 진행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고공침투 과정은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교육은 없습니다. 지상에서 자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고고도의 두려움 속에서 정확한 자세로 이탈하고 정확한 고도에서 스스로 낙하산을 펼 수 있습니다. 또 낙하산이 포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낙하산 또한 정상적으로 펼쳐질 수 없을 겁니다. 또 낙하산이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조종술을 실시해야지만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면 낙하산 조종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은 목표 지역을 향해서 날아오기 때문에 낙하산 조종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과 공중에서 서로 엉켜서 그대로 추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착륙을 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교관들이 가장 긴장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공침투 과정은 전투원의 임무 성공과 전후의 생존을 좌우하는 전술적 자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이 단순히 강화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이 전시 상황에서는 우리 부대를 안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침투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생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탈이 되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단계별 절차를 통해서 안전 상태에서 개인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화 자체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강화장 주변에는 한강이라는 이 수상 지역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강화는 잘했지만 잘 상계가 됐지만 조종술을 잘못해 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내가 조종은 잘하더라도 어떤 불비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한강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실제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강에는 이 2개소 정도 실제 보트가 띄워져서 수상 안전 근무자들이 위치해 있고, 또 현장에는 AMB가 항상 위치가 되어 있고, 강화하는 인원들이 10명이 강화를 한다면 지상에서 어떤 그러한 안전 통제의 목적으로서 각 소에 위치해 있는 인원들이 거의 배가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고공 강화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 1대1 강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교관들이 한 명 한 명 추적해서 강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고공 교관으로서 전입을 오게 되면 모의고공 터널 안에서 뒤집힌 강화자, 회전하는 강화자, 그 외에 우발 행동을 하는 강화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가능하다라면 또 항공기를 타고 올라가서 서로 교관 대 교관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조치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강화하는 인원에 대해서 한순간의 눈도 놓치지 않고, 또는 그 인원이 어떤 상황이 돼서 조치를 해주려고 한다면 밀접 접근을 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인원이 어떻게 보면 숙련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고공교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고공침투 과정 교육생들이 교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창공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 기본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고공침투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관으로서 고공침투의 발전과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100% 완수할 수 있는 최종의 고공침투 요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